역대급 태풍으로 내륙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됐던 쏠릭이 다행히 힘이 많이 빠진 상태로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제주와 전라 지역에는 적잖은 피해를 남겼죠. 그런데 태풍이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태풍 가능성이 있고 폭염의 기세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기상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아침만 해도 이제 수도권에 42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이 온다.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이제 초비상에 걸렸었는데 예상보다는 내륙에 피해가 적었습니다. 네. 원래 예상했던 것은 이제 서해상으로 따라 올라오다가 이제 태안반도 북쪽에서 상륙을 해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였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아주 피해가 엄청났을 겁니다. 예. 실제로.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태풍 쏠릭의 그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고 강한 태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갑자기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어요. 예. 거의 뭐 시속 4km 정도까지. 예. 그럼 사람이 걷는 수준이라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정체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태풍이 올라오던 태풍이 갑자기 거의 멈춰 서다시피 한 어떤 원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은 일본으로 저 북상에서 통과해 나간 20호 태풍 시마론의 영향도 있다. 그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목포 쪽에 약간 걸린 것이 저지를 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태풍이 북상을 못하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제주도를 넘었으면 태풍은 그대로 북상에 올라오거든요. 저렇게 멈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40년 동안 예보관 생활을 했는데 처음 보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태풍이 바로 제주도 옆에 있다 보니까 제주도 쪽에 육지에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예. 보통 육지에 부딪히면 자기의 세력 에너지를 한 20%까지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위성 사진에서 보면 도넛 태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 굉장히 탄탄한 태풍이었는데 계속 에너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 바닷물을 휘젓거든요. 태풍이 올라오면은. 예. 그래서 녹조나 이제 적조 이런 걸 다 없애주는데 그럼 밑에 있는 하층에 있는 물을 끌어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표층 수온은 28도로 서해상이 굉장히 높았는데 밑에 있는 물과 섞이다 보니까 한 6도 정도가 낮아졌어요. 예. 그럼 태풍이 받는 에너지가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쇠약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강한 태풍 같으면은 원래 진로대로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 이제 편서풍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꺾게 되는 것이죠. 예. 대개 이제 태풍이 이렇게 이제 정지할 때 이렇게 멈출 때가 강해질 때 아니면은 방향을 바꿀 때인데 예. 어제는 강해지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방향을 바꿀 것이다. 결국 방향을 바꿨던 거죠. 그래서 예. 동쪽으로 나갔는데 이미 세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육지를 상륙하면은 태풍은 급속도로 약해지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원래 그 피해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늘이 예. 도와준 거다 이건. 예. 그런 정도로 물론 제주도나 전남 쪽은 피해가 컸지만 예. 그래도 수도권의 이쪽으로는 상대적으로 거의 피해가 적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쏠릭이 완전히 한반도를 벗어난 건가요? 일단 태풍이 지금 예. 동해상으로 빠져나와서 독도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태풍으로서 그러니까 약한 소형 태풍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내일 아침 9시에 이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태풍이 그 생명은 다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은 영향권에 있는 거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뭐 내륙은 일단 뭐 태풍권에 다 벗어났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태풍도 보다 해제가 됐고 예. 현재는 이제 동해안 쪽만 남아 있죠. 예. 쏠릭과 함께 그 쌍태풍으로 우려가 됐던 시마론도 물러간 건가요? 엄청나게 일본에 피해를 줬죠. 예. 일본 오사카 서쪽으로 상륙을 해서 오늘 아침에 동해로 빠져나와서 현재는 홋카이도 예. 쪽으로 이동해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었죠. 뭐 아마 이제 그 피해가 찍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일단 그 태풍도 동해로 빠졌고 우리 쏠릭도 지금 동해로 나갔지 않습니까? 두 개의 태풍이. 예. 그래서 이게 올라올 때도 서로 간섭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가면서 지금은 오히려 앞서가는 이 20호 태풍이 우리 쏠릭을 좀 끌어당겼고 합쳐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영향은 없지만 저 홋카이도 쪽을 또 다시 한번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당초 쏠릭이 내륙을 강타할 것으로 예보가 됐었다가 실제로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기상청 예보에 대한 신뢰도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뭐 기상청에서 저는 근무는 안 했습니다. 예보를 공군에서 했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거로 저는 알아요. 다만
일단 어쨌든 서울 쪽으로 올라온다 그래갖고 막 학교들 휴교령 내리고 예를 들어서 예. 휴업하고 이제 뭐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쪽으로 판단했더라도 예. 한꺼번에 바로 남쪽으로 지나간다라고 바꾸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매 3시간마다 진로를 바꿨거든요. 예. 처음에 이제 뭐 보령으로 내려왔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서천, 그다음에 예. 뭐 부안, 그다음에 이제 영광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서 결국 이제 목포까지 내려갔는데 예. 아마 결국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예. 예보가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음. 많은 시민들이나 이제 네티즌들에게 이제 욕을 먹는 형태가 됐는데, 글쎄 이제 그런 부분은 변화는 감지하고 있었지만 바로바로 예보를 내보내기엔 좀 뭐 신중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전 그렇게 좀 판단하고 싶네요. 그 부분은. 이번에 쏠린 예보가 우리 기상청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기상청 예보도 이제 전해지곤 했었는데요. 비교를 좀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실제 초반에는 우리 기상청이 잘 맞았고요. 예. 후반에는 일본 기상청이 정확하게 갔죠. 일본 기상청이 선제적으로 먼저 목포 쪽으로 상륙하는 것을 예상을 했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는 이제 기상청에서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 쪽으로 오는 태풍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빨리 반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뿌라피름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지나갔던 태풍도 우리나라 기상청은 아주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은 빨리 일본 쪽으로 틀었거든요. 근데 실제 일본 쪽으로 갔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보면은 자국 위주입니다, 예보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더 영향을 줄 것 같으면 그쪽 포션을 좀 강하게 주고요. 기상청 같으면 아마 확실하게 일본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면 예. 한 확률이 30~40%라도 재난에 대비하는 측면이 좀 강조됐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디가 더 잘 맞느냐? 저는 일본이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뭐 야기 같은 태풍은 한국 기상청이 훨씬 더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태풍이 오면 이제 피해를 남기는 게 일반적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이번 태풍이 도움이 된 지역도 있다는데요. 전북 같은 경우에 이제 가뭄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워낙 가뭄입니다. 동해안 네. 지역을 제외놓고는 뭐 평균 강수량, 연평균 강수량이 10% 채 안 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태풍이 지나가는 쪽으로 해갖고 강원도 쪽하고 전북 쪽은 좀 다소 비가 내렸어요. 그래도 네. 이 비의 양이 워낙 저수지라는 이런 저수량이 적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면서도 뭐 정읍이 28.5%, 전주가 33.6%, 고창이 42.1%,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사실 지금 가뭄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농작물들이 많이 말라 죽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다음에 이제 녹조라든가 이런 것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쏠릭은 지나가지만 지금 인터넷 검색어 상위에 보면 태풍 제비가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또 다른 태풍이 오는 겁니까? 이건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이제 JTWC라고 그 합동경보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 올리는 거를 보고 어떤 분이 이제 아마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아직 태풍으로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그냥 열대성 요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 이제 열대성 저기압 TD, 트로피컬 디프레션이라고 하고, 거기서 더 발전하면 이제 트로피컬 스톰, 그다음에 이제 타이푼이 되는데 태풍이 되는데, 근데 아마 이제 그분이 그걸 보고 야 이제 저 제비, 그게 이제 요 다음에 네이밍이 되는 게 제비거든요, 순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제비라는 이름을 쳐갖고 올렸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야 지금 쏠릭도 있었는데 이것도 또 오는 거 아니냐. 그런 건데 뭐 예. 이거는 영향 없을 거로 보고요. 아. 다만 저 문제는 일단 올해 지금 태풍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평년보다. 이 얘기는 그 태풍이 만들어지는 해역 쪽에 조건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한두 개 정도가 더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태풍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여름에? 예.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우리나라로 몰도 올라왔어요. 이 북태평양고기 워낙 강했기 때문에. 태풍은 고기압 주변만 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야기라든가 안필, 마리아, 뭐 프라필은 전부 일본이나 중국으로 다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지금 쏠리게 올라온 것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예. 약해서 일본 쪽으로 물러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 바운더리가 우리나라 영남 쪽에 걸치다 보니까 바로 그 길을 따라서 이번에 쏠리게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당분간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이상 물러갈 거로 안 보여요. 그렇다면 다음번에 만일 태풍이 발생한다면 예. 거의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길이 열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태풍의 길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뭐 조심스럽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긴장을 할 만한 위력을 가진 태풍이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대개 지금 본다면 대개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 경향이 예. 강한 태풍이 다 9월 태풍들입니다. 뭐 루사라든가 매미라든가 예전 1960년 사라라든가 예. 가을 태풍이 지금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을 태풍으로 들어온다면 저 9월 정도에 하나가 있지 않겠느냐. 바로 다음 달이네요. 네, 그러니까 예. 최근에는 태풍이 자꾸 들어오는 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 재작년에 왜 울산 쪽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줬던 차바 같은 경우도 그건 10월 태풍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태풍이 오고 나면 비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좀 더위가 누그러지잖아요. 근데 앞으로 폭염이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예보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대개 태풍이 지금 계절에서 지나가고 나면은 찬 바람이, 그러니까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건데 이번에는 이제 상식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셀이 그대로 버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변으로. 그렇게 되면 찬 공기가 내려오질 못하고 태풍은 지나가지만 북태평양에서 고기압셀이 버티는 바람에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올해 한여름처럼 36도, 38도 이런 더위는 아닙니다만 지금 계절의 평균 기온보다 상당히 높고 서울 같은 경우 당장 주말 정도는 한 33도 가까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33도부터 폭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또 그리고 올해 9월도 평년보다는 좀 무더운 9월이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유독 더운 경우에 그해 겨울이 또 많이 춥곤 했잖아요. 올해 그러면 겨울이 벌써부터 좀 무섭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우리나라 속담이죠. 여름에 더우면 겨울이 춥다 하는 예.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보니까 여름에 더운 애를 보니까 겨울이 진짜 춥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곳이 KU회던데 여기서는 올해 겨울이 추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속담처럼 상당히 춥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위가 좀 뭐 빨리 올 수 있다. 뭐 10월에 아닙니다. 추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돌던데. 빨리 왔었죠. 작년에는 11월부터 해서 12월, 1월에도 물론 추웠죠. 추위가 일찍 왔죠. 추위가 일찍 오게 되면은 굉장히 경제가 유리합니다. 많은 의류라든가 난방기기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려요. 추위가 늦게 오면 안 팔립니다. 이제 버티면 되니까. 그래서 추위도 언제 오느냐가 굉장히 그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올해는 추위는 빨리 오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11월, 12월까지는 뭐 평년 기온 비슷하게 가다가 1월, 2월에 굉장히 강한 혹한이 내려올 거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데요. 지금 폭염에 뭐 태풍에 예측이 어려운 이상기후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뭐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폭염이죠. 이게 폭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사망자를 가져온 자연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포함이 안 됐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 이거 재난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법에다 넣어갖고 재난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1994년에 그때 폭염 때 3,300명 이상이 죽었단 말입니다. 상당 정말 국가적인 재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정책적인 대책 같은 것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막상 재난이 발생을 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되게 그런 식이에요. 지금 대응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상당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게 변해갈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여름에는 더 강한 폭염이 올 것이고 겨울에는 더 심한 혹한이 올 것이고 뭐 여름에 더 강한 집중호우, 태풍도 점점 강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 이런 거 올 때마다 그때마다 땜빵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아니죠. 정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다른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태풍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정말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런 태풍이 올 때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예를 들어서 뭐 산사태 지역이라든가 뭐 축대 붕괴 지역, 위험 지역들, 다음에 해일, 대기 이런 데서 피해가 많거든요. 그리고 외국 같은데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다 대피령을 내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한번 태풍을 오면 거의 100만 명, 많을 때 300만 명씩을 대피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막상 태풍이 와갖고 정말 저지대 있는 해일로 그 매미 올라올 때 그때 마산 이쪽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거나 아무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재난 측면에서 어떤 것이 앞으로 정말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태풍이 온다. 바람을 약하게 할 수도 없고 비가 덜 오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그렇다면 그런 피해로부터 얼마나 인명을 덜 정말 죽이고 보호할 수 있겠냐가 주안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쪽에 정책이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이제 내일이랑 모레가 주말이지 않습니까? 네. 주말에 이제 뭐 나들이 좀 나가도 되는 건지. 아, 좀 좋습니다. 날씨 좀 약간 말씀해 주시죠. 따뜻한 따뜻하니까 좀 편히 예. 이상한가요? 괜찮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아, 그렇습니까? 뭐 기온은 좀 약간 오르겠지만 비 올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괜찮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냥 뭐 소나기 정도는 이제 여름이니까 예상이 되지만 뭐 예. 그거야 뭐 여름엔 항상 있는 거니까요. 좋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